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놈. 오늘은 김놈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실업급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실업급여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부정수급을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사회보험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업 상태에서 그 실업자들을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구직자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20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5년 4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3천 명이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5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부정수급이 많다고 하는데요.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52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못 받고 마치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받음에 따라서 이 고용보험 재원 자체에 고갈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결국은 없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최근에 적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크게 일단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해버리는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취지에 따라 여러 가지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용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네.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진 퇴사하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네. 겁니다. 그게 원칙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과거 영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요건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센터에 이력서를 내시고 면접 보러 다니시고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수급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뭔가 위장을 하는 거죠. 그거를 부정수급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위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린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을 채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장을 해서 채우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회사 대표 A씨가요. 네.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허위로 고용 해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취업을 한 적도 없는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놓고, 그 180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취업 중이면서 실업 상태로 위장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요건 관련해서 결국은 실업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업 상태로 위장을 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시 취업을 했지만 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으로 신고해서
9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용불량 같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돈도 못 받고 자기가 취업한 것처럼 하기 어려워서 배우자 이름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달라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 상태를 속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이거는. 네, 이런 것도 다 적발이 된다고 하니까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는요. 병원 원장 A씨가 실제 근무 중인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에 간호사랑 나눠 가진 사례가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눠서. 네. 그러면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위장 사례도 있었네요. 네. 그럼 다음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직 사유, 그러니까 퇴사 사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유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흔히 발견이 되는데요. 네.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면서 네. 사업주한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사례가 부정수급 사례에서 가장 많은 네.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부정수급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를 기획으로 그 점검을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거죠. 내가 실제로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뭐 이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그냥 개인 사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긴 한데 사장님 좀 공고사직으로 입력을 해서 제가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해주시는 그런 케이스, 가장 많은 케이스이긴 하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제출한 다음에 네.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기간 만료 코드를 입력을 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고 이게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어떤 무서운 일들이 다가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게 우선이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추가 징수에다가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거나 수령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부정수급한 급여에 대해서 반환 그리고 그 수급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또 추가 징수 금액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사업주와 공모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면 네. 부정수급한 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가 징수 부분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네, 맞습니다.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주 분들도 함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 시 받은 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네. 사업주와 공모해서 부정수급했다면 네.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모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범이란 말인데 공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네. 그런 규정까지 두고 있네요. 네. 그렇죠. 공모가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이라는 게 맞습니다. 2025년 5월이 마침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진 신고 방식은 네, 지금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시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중신고 기간인 5월이 종료된 이후인 6월과 7월에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알아서 네, 잡수해라. 그리고 이후에는 증자 적발되면 작살을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게 조금 좀 뭐라고 땡긴다고 해야 되나? 네. 포상금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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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진 신고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네.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나가는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네. 신고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포상금이 합니다. 진짜 크네요. 네. 20%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수급을 진짜로 잡겠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선언을 한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부정수급. 실제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받으셨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반대 사례도 있죠. 네, 부정수급과는 반대로 실제로 요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억울하신 케이스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케이스 실제로 많아요. 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 둔 게 있으니까 네.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인가? 여기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여기 걸 테니까 네,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을 한 원고 사직연인데 그러면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도 해줄게 라고 해서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코드로 입력을 해버려서 실업급여 못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